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전자기학에서 이 정전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기장 하면 이제 영어로는 이 electric 이 field라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electric 이 전기 현상은 아주 옛날 이 그리스 시대 때 이 발견이 된 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electric 하면은 뭔가 좀 기괴하고 신기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옛날 분들이 처음에 이 전기 현상을 발견하고 굉장히 신기해서 이 electric이란 말을 붙인 것 같아요. field 하면 이제 장이라겠죠. 이것은 이제 어떤 우리 이 3차원 공간상에 이렇게 필드가 다 분포해 있을 때 이것을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일렉트릭 필드를 앞으로 이제 이렇게 E 벡터로 표시를 할 거예요. E 벡터. 자, 근데 E 벡터는 이제 이 장이니까 이와 같이 이제 공간의 함수다 이 말이에요. 공간의 함수다. 그런데 앞으로 당분간은 이게 이 필드가 공간의 함수이고 시간의 함수는 아닌 걸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필드가 이 시간의 함수까지 돼요. 이 시간 t 이거의 이제 함수이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이제 한 점에서 보면 필드가 이 변한다는 소리죠. 시간에 따라서.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상당히 이야기가 좀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뒤에 우리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이제 배우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t가 없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한 점에서 봤을 때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변동이 없는, 시간적인 변동이 없는 그런 경우만을 생각을 할 텐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정하면은 이제 한자 말로 변하지 않는다, 뭐 고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장에 대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이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을 이 static이라고 그래요. static. 그래서 static electric field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오늘 강의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은 안 붙여도 이 정전기라는 것은 많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특히 지금과 같이 건조할 때 겨울철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겨울철에 우리 실내 들어가서 이렇게 옷을 벗고 나면 막 지지직 소리도 나고 옷 벗고 나서 어떤 걸 만지면은 막 손이 찌릿하면서 그런 이제 전기 온다 할 때 많잖아요. 예. 그런 이제 현상을 옛날 사람들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런 옥, 뭐 진주 이런 이제 귀금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귀금속들을 이제 깨끗하게 닦는다고 이런 이제 천 같은 걸로 닦고 나면 이 건조한 이 기후에서는 이게 뭔가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문지르고 나면은 뭔가 이상한 성질이 생기더라 이거야. 그래서 막 문질렀더니 오히려 먼지가 막 더 들러 붙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이 구슬 혹은 뭐 한쪽은 옥이고 뭐 한쪽은 진주였다고 한다면 이걸 닦으면은 이것들이 가까이 갈 때 우리 정전기 방전하듯이 찍하고 뭐 좀 불꽃이 튄다든지 뭐 그런 현상을 보고 옛날 이제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쿨롱 시대에 오면 우리 이제
쿨롱의 법칙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쿨롱이라는 이 학자는 대략 이 1718세기 분입니다. 18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에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느다란 실로다가 이렇게 종류가 다른 굉장히 가벼운 그런 이제 구슬과 같은 것을 놔두고, 그리고 이 구슬을 이렇게 막 문지른 거예요. 문질러. 그러면 이 같은 종류의 구슬을 놓고 이렇게 문질러서 놓으면은 이게 서로 좀 안 붙으려 하고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밀치는 힘이 작용을 하는 것을 관측을 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구슬을 한쪽을 다른 종류로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문질러서 실험을 해보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작용하더라. 그래서 이제 쿨롱이라는 분이 지금까지 쿨롱 이전의 시대에, 즉 이제 우리 뉴턴 시대라고 하죠. 이제 우리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중력장에 대한 설명을 하신 그런 이제 뉴턴 시대에서는 라고 하는 것은 중력만 있었어요. 중력 혹은 만유인력이라고 했죠. 만유인력. 그래서 만유인력 하면은 세상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끌어당기는 힘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스,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쿨롱이라는 분이 이 중력 말고 이 현상을 이제 보면서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전기력, 어떤 이제 전기적인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힘, 포스가 이제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만유 인력도 힘이죠. 힘. 이제 일렉트릭 필드도 이제 힘이에요. 힘을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인데, 자, 그러면 중력은 이런 매스, 질량이 있는 경우에 생겼는데, 전기력은 뭐가 만드느냐 하는 거죠. 질량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전기력은 이 Q라고 해서 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물질, 무엇이 전기력을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Q라고 이제 하는 것은 관측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서로 청력, 밀기도 하고 서로 잡아당기기도 한다 하는 소리는 전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플러스도 있고, 전하는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고, 이런 이 두 개의 이 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력이 실제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이 매스, 이제 이 무게 가지고 있는 이 질량이 굉장히 큰 양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질량을 만들어내는 가장 작은 단위를 애톰이라고 하죠. 애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톰 하나는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톰 하나가 가지고 있는 뭐 인력, 중력, 이건 굉장히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력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우리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중력을 느낄 때는 이 애톰이 천문학적으로 많을 때 비로소 느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물 18g이면 우리 이 손톱만한 양이죠. 손톱 끝에 있는 그 물량에 물 분자가 무려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만큼 들어가 있죠. 천문학적인 그런 이제 수만큼의 분자
전자가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중력이 생겨요. 더 큰 스케일로 가면 이제 우리 지구, 태양계, 우주 해서 아주 이제 거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우주가 지금 운항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를 만드는 것은 기본 단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기본 단위는 마이너스인 경우는 쉽게 이 전자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자, 일렉트론, 이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우리 매스 같은 경우는 매스 같은 단위는 이제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그런데 이 전하의 단위는 이제 우리 학자 쿨롱의 이 쿨롱을 길여서 C라고 씁니다. 그리고 읽기도 쿨롱이라고 읽어요. 쿨롱. 그러면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얼마가 되느냐? 1쿨롱의 양이 굉장히 큰 양이에요. 왜냐하면 전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 전하량이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쿨롱. 그러니까 1쿨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적어도 10의 19승계 정도의 오도가 있어야지 1쿨롱이 생기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쿨롱의 양은 굉장히 큰 양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는 쉽게 이제 이 전자가 만드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전하량은 연속적인 양이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전자보다도 더 작은 전자보다 더 작은 전하로 쪼갤 수는 없는 거다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적어도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그런 정도의 크기로 이제 전하가 이제 더 이제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전자가 2개 있으면 2배가 되고 3개 있으면 3개가 되고 그렇다는 소리죠. 그렇지만 이제 전하량이 우리가 전자보다도 아주 큰 경우를 생각할 때는 거의 연속적인 양이다 생각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플러스 전하는 그럼 뭐가 만들까? 이거 원자의 구조에서 원자핵은 이 플러스 특성을 띠고 그다음에 궤도를 그 주위를 전자가 둘러싸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원자의 모델이죠. 그래서 이 플러스 전하는 이 안에 중성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어요. 양성자 프로톤, 중성자 뉴트론 그렇죠. 이것은 양성자, 쉽게 양성자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양성자. 그래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하량에 바로 이 플러스를 가지고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인 그런 전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하고 양성자의 전하량은 아주 똑같아요. 예. 똑같아서 이제 두 개 원자 하나를 보면 원자의 이 플러스 전하량하고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정확하게 같아서 크기가 같아서 서로 상쇄가 돼요. 상쇄가 돼서 이 원자를 볼 때 이것은 정기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중성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하가 만들어내는 힘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쿨롱이라는 학자가 이제 이런 가벼운 이런 물체를 가지고 문질러서 정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같은 물질이면 예를 들어 이게 플러스를 띠고 있다. 그러면 이쪽도 같이 플러스를 띠고 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청력이 작용할 텐데 실험을 해보니까 많이 문질러 가지고 정전기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이 구슬 두 개가 더 많이 멀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가 많으면은 더 힘이 크게 작용하는구나 하는 그런 관찰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반면에 서로 간에 이 거리가 멀어지면 또 힘이
약하게 작용하더라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제 관측을 한 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이 점전화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점전화, 이 점 모양의 전화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차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점 모양일 때 우리가 이제 이 생각하기가 더 단순하고 쉬워요. 그렇지만 이 점 모양이 만들어내는 이 전기장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면 점이 아닌 모양이 만들어내는 전기장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점 모양의 전하가 Q1 전하, Q2 전하가 있다 했을 때 이 둘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은 이 두 전하를 이렇게 이어주는 직선상에서 힘이 작용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Q1과 Q2가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이 말은 Q1, Q2가 서로 다른 부호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Q1과 Q2가 곱한 게 0보다 크면, 즉 둘 다 마이너스든지 둘 다 플러스든지 이런 같은 전하를 가지면 서로 밀치는 방향으로 생기더라 하는 거야, 힘이. 여하간에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은 두 개의 전하를 직선으로 이었을 때 그 직선상에서 작용한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설명입니다. 중요한 이제 우리가 관찰 현상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이제 전자기하 필드 계산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힘 힘의 세기를 관측을 해봤더니 Q1, Q2 두 개의 전하량 곱에 비례하더라. 전하량이 커지면 힘이 더 많이 작용하더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그림을 다시 그리면 Q1이 있고 Q2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선을 잇고 이 둘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거리의 제곱에. 그래서 비례상수 이제 K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물리 법칙에 있어서는 어떤 이 힘을 만들어내는 소스에서부터 이 거리가 이 제곱, 모든 점 모양의 소스가 있을 때는 그 소스가 만들어내는 필드는 그 역장은 말이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감소가 돼요. 그건 이제 아주 모든 이 역장에 적용되는 그런 이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례상수를 이제 구해봤더니 실험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많이 쓰는 이제 이 고유 물리 상수예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는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런 이제 값을 갖는데 이 숫자를 건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어떻게 외우냐면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걸로 외우는 것이 좋겠어요. 거의 값이 같아요. 거의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실론 제로를 이 유전 상수라고 불러요. 유전 상수. 상수하면은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 물리 법칙의 이런 이제
숫자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수는 이제 우리 빛의 속도 같은 것도 상수죠. 여러분들 c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 외워둬야 될 물리 상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기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이 입실론 지로 값은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4파이 입실론 제로는 4파이에다가 36파이분의 1 10의 마이너스 9승 분의 1이 돼서 이렇게 약분이 되면 9 곱하기 10의 약 9승이 된다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힘의 세기만을 표시하면 4파 입실론 0분의 R 스퀘어 Q1, Q2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니까 이것은 이제 벡터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벡터이니까 이제 방향도 표시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의 세기만 표현할 때는 이렇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쉽게 이해가 됐는데 이제 이걸 벡터로 표시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좀 느끼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벡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직선상에 두 개의 점이 있어요. 두 개의 점이 있고 거기에 전하 Q1, Q2가 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점을 O를 한번 잡아봐요.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임의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1이 있는 곳의 위치 벡터를 R1 벡터, Q2가 있는 곳의 위치 벡터를 R2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 Q1에서 Q2로 향하는 이 벡터를 라지 R1, 2 이런 벡터로 표시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1에서 2로 이어주는 그런 거리 벡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벡터는 벡터의 연산에서 이 벡터 마이너스 이 벡터였죠. 끝점에서 시작점을 빼는 벡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1, 2 벡터는 small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위 벡터는 이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단위 벡터. 이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단위 벡터는 A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R1, 2의 단위 벡터다 해서 AR1, 2. 좀 이제 표기 방법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AR1, 2다 이렇게 쓰겠어요. 그래서 R1, 2 벡터 방향으로 스몰 a 단위 벡터다 이런 의미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R1, 2 벡터를 그거의 크기로 나눈 거죠. 그게 크기로 나눈 거다. 그래서 이것은 거리, 아까 저 거리를 R로 표시했어요. R로. 하고 R1, 2 그냥 그대로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 놓으면은 자, F 벡터는 자, 이 Q1, Q2가 지금 같은 부호여 가지고 지금 이런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런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합시다. 두 개가 이렇게 밀쳐내고 있어요. 두 개가 밀쳐내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이 뉴턴의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 그대로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Q2에 작용하는 힘 F1, 2라고 하겠어요. 1에 의해서 Q1에 의해서 2에 작용하는 힘을 F1, 2라고 표시를 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것은 F21 벡터 2에 의해서 1에 작용하는 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F12 벡터하고 F21 벡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그런 법칙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저 두 개의 전하가 있을 때 F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F12 벡터는 즉 1에 의해서 2의 전하로 가는 벡터는 자, 크기는 4파이 입실론 G로분의 1. 그다음에 거리 R12의 제곱. 그다음에 Q1, Q2. 이 크기는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 쿨롱의 법칙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방향은 AR12 벡터다. 이렇게 이제 이 벡터 방향, 단위 벡터가 이렇게 하나 이제 같이 표기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자기학을 오래 가르쳤는데 여기 이 스케일러 양으로 표시할 때까지는 다 이해를 해. 그런데 이 벡터로 이렇게 벡터로 이제 표시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계산하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봐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 F12 벡터는 다시 한번 써보면 4파이 입실론 G로분의 1 R12의 제곱 Q1, Q2고 그 다음에 AR12 벡터가 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R12의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쓰면 단위 벡터가 있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더 쉽게 오죠. 크기는 이렇고 이 벡터의 방향은 1과 2 선을 이었을 때 그 선방향의 단위 벡터로 이제 주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그런 이제 감은 조금 덜 보이죠. 그렇지만 이렇게도 많이 표시해요. 그래서 4파이 입실론 G로분의 1. 그래서 이제 R12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R12에 3승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Q1, Q2가 되고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뭐 이렇게도 쓴다 이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 분모에 이제 거리에 3승 이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까 제곱이었는데 3승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분자에 이 단위 벡터가 들어간 게 아니고 실제 이제 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분모가 3승이 됐다 하는 거죠. 네. 자, 이게 이 쿨롱의 법칙의 다예요. 쿨롱의 법칙의 다야. 그래서 이제 이 쿨롱의 법칙에서는 이제 이 점 모양의 전하, 점전하일 때 이제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점 모양이 아닐 때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이제 연산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하가 한 개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하가 Q1, Q2, Q3 해서 뭐 일반적으로 Q1, Q2, Q3 해서 뭐 n개가 있다고 합시다. n개. 전하가 이렇게 n개가 있고 3차원 공간상에서 여기에 전하가 이제 Q라는 전하가 여기에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 지금 여기에 그림이 이제 m 플러스 1개의 전하가 있는 셈이네요. 그랬을 때 Q라는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각각의 점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혹은 힘이 다 합쳐져요. 그래서 벡터로 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Q1과 Q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게 F1 힘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Q2와 Q 사이에 작용하는 힘, F2가 작용하고 이제 이
벡터의 크기는 이 전하량에 의해서 더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QN이 작용하는 이 힘은 또 이 선이 있는 방향으로 해서 FN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 N개의 힘이 다 이제 더해지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더해지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4파 입실론 G로 분의 1. 그 다음에 이 Q1과 Q1과 Q 사이의 거리로 표시하면 이걸 한번 써보겠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 사이의 거리는 R 벡터 마이너스 R 원 벡터의 이제 크기는 그렇고 벡터로 표시하면 그냥 R 벡터 마이너스 R 원 벡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점을 놓으면 Q가 있는 곳에 벡터를 R 벡터, Q1이 있는 곳의 위치를 R1 벡터, Q2가 있는 점의 위치 벡터를 R2 벡터. 아까 이 점 두 개 있을 때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힘 F는 4파 입실론 G로, 그 다음에 이거의 크기의 3승, 그러니까 R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의 3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1, Q가 되고, 그 다음에 R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이게 이제 전하 1이 만들어내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하 2가 만든 것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R 벡터 마이너스 이제는 R2 벡터 이거의 3승 R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까지 4파 입실론 G로 R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3승 R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전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여러 개의 전하가 어떤 한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각각의 이 점들이 만들어내는 이 힘을 구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덧셈은 이제 이 벡터의 덧셈이죠. 스케일러의 덧셈이 아니고,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우리 1장에서 벡터 연산에서 벡터의 덧셈에 관한 공부를 했으니까요.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힘 F를 점전하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전체 작용하는 힘 F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 이것은 이제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Q2 Q가 안 났네. QN Q 그래서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 이게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 그 다음에 시그마로 표시하면은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K는 1부터 이제 N까지 하고, 그 다음에 R 벡터 마이너스 R K 벡터의 3승 R 벡터 마이너스 R K 벡터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점전하 여러 개가 어떤 전하 Q에다가 만들어내는 힘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Q라는 이제 전하한테 다른 전하들이 만들어내는 힘이었어요. 힘. 그러면 이걸 Q로 한번 나눠보면, 그러니까 F를 Q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 Q라는 전하가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의 테스트 전하, 시험 전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Q가 1일 때 이제 단위 전하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냥 Q만 사라져서 4파 입실론 G로분의 1 시그마 R 벡터 R K 벡터의 3승 R 벡터 마이너스 R K 벡터 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2벡터로 앞으로 이제 표시하겠다 하는 거예요. 2벡터.
그래서 이 벡터에는 이 Q가 없어요. Q.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이 관심이 있는 점에서 여기에 다른 전하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힘이 관심이 있는데 이걸 이제 내가 이 테스트하는 관심이 있는 점에서 전하가 없더라도 다른 전하들이 이미 이제 힘을 주는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있는 점에서 Q를 1을 딱 갖다 놓으면 바로 그 1쿨롱의 전하의 힘이 작용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지만 그 역장을 우리가 E 필드로 표시를 하겠다 하는 거죠. 그 E 필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여기에 이제 Q 저기 K를 안 썼네요. QK. 여기 QK가 하나 들어가줘야 되는데 QK 전하가. 그래서 어떤 이 K개의 점 전하가 만들어내는 이 역장 힘 필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가 Q1, Q2 쭉 있을 때 QN 이렇게 있을 때 임의의 어떤 점 P에서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이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선상에 있는 선상에서 여기에 이 필드가 E1이 생기고 Q1이 또 Q2가 또 선상에서 E2가 생기고 QN 이 선상에서 EN이 생겨서 이걸 다 더하면 어떤 이런 역장이 생기면 이 결과물이 바로 이 필드, 일렉트릭 필드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다가 1쿨롱의 전하가 있다면은 바로 이 필드에 해당하는 크기를 갖는 그런 힘이 작용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필드를 점전하에 대해서 한번 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점전하 Q가 있다. 스몰 Q가 이게 원점에 한번 있다고 해봅시다. 편의상 원점에 점전하 Q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필드를 구하고 싶은 점 생각을 해볼 때 이 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이 필드는 Q가 플러스이면은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반면에 또 같은 거리 R상에 있을 때는 또 이런 방향으로 이 필드가 생길 거다 이거예요. 또 같은 거리 R상에 또 다른 점에서는 또 이렇게 생길 거다 이 필드가. 그래서 이 필드는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좌표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 거리가 같은 이 점전하 Q로부터 거리가 같은 구면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겠어요.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이 그 구면의 수직인 방향은 우리가 구좌표계에서 AR 벡터 방향이었어요. AR 벡터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전하가 저렇게 원점에 있을 때는 이 필드는 4파 입실론 G로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전하의 세기가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은 AR 벡터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AR 벡터. 이게 이제 원점에 있을 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원점이 아니다 하면 여기에 지금 Q1이 있다. Q1이 점전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Q1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같은 점에서는 이 Q1을 원점으로 봤을 때
이 구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다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임의의 점 P에서 임의의 점 P라는 것을 R 벡터라고 합시다. 위치 벡터를 Q1이 있는 벡터를 R1 벡터라고 한다면 점 P에서 이 전하 Q1이 만들어내는 이 필드는 4파이 입실론 0. 그 다음에 이 거리는 R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로 표시가 돼요. 이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R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의 제곱, 그 다음에 Q에 그 다음에 이거의 단위 벡터, 그러니까 단위 벡터니까 R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를 그거의 크기로 나눈 게 되죠. 그래서 4파이 입실론 0 R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의 3승의 Q R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다 더해지겠어요. 그래서 전하가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을 때 Q2, Q3 해서 QN 이렇게 있을 때 점 P에서 만들어지는 총체적인 이 필드, 총체적인 이 필드는 시그마 이제 다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4파이 입실론 제로 QK R 벡터 마이너스 R K 벡터의 3승의 R 벡터 마이너스 R K 벡터다 하는 이 식을 적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암기가 참 힘든 그런 형태로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점전화가 만드는 이 필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만 하면 이 식은 그냥 쉽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드의 의미, 이 식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을 때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있는 위치와 이 필드를 구하고자 하는 점, 그 사이의 거리다. 그 거리는 바로 R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거리 벡터로 표시된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AR 벡터는 또 그 전하와 관심이 있는 그 점, 그 사이를 잇는 선상의 방향을 가리켜주는 단위 벡터이다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이 다소 좀 복잡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학 전자기학에서는 반드시 연습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그 의미를 좀 한번 더 깊게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예제가 있냐면 이 두 개의 점에 두 개의 전하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 어떤 점은 이 3, 2, 마이너스 1이에요. 위치가 3, 2, 마이너스 1에 1 쿨롱이 있다. 1 쿨롱,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마이너스 1, 4라는 점이에요. 마이너스 1, 4. 이 점에 마이너스 2 밀리쿨롱이 있다. 마이너스 2 밀리쿨롱. 그래서 부호가 다른 두 전하가 지금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전하 사이에 지금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이제 구해보는 문제인데 점 0,3,1 이걸 A라는 점이라 할까요? B라는 점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점 이제 포인트 P라고 합시다. 이제 관심 있는 그 점의 위치가 0,3,1이에요. 이 0,3,1에 10 나노쿨롱이 있다 하는 거야. 10 나노쿨롱. 10 나노 하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9수죠.
밀리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말이죠. 그랬을 때 점 P에서 지금 전하가 지금 3개 있잖아요. 3개 있는데 이 10나노쿨롱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선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있는 선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원점 5, 0,0,0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벡터를 아까 개념을 하면 R1 벡터고 여기 벡터가 R2 벡터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점 이 점을 R 벡터라고 했죠. 그러면 이 좌표값이 그대로 주어져 있으니까 R 벡터는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R 벡터는 좌표 결함은 0, 3, 1 그 다음에 R1 벡터는 3,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2 벡터는 마이너스 1, 4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자, 그러면 힘 F는 벡터는 자 A라는 점에서 1mC, 여기는 10나노쿨롱. 그러니까 이건 부호가 같죠.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힘 F가 이렇게 작용하겠다. 이거 힘 F1. F2는 자, 점 B에서는 마이너스 전하고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이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네요. 그래서 F2는 이런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을 합쳤을 때 이게 최종 힘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럼 이건 F1, F2 다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R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를 구해봐야죠. 자, R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그러면 이건 이제 벡터 연산에서 우리 한 거예요. 0, 3, 1. R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는 3, 2,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3 빼기 1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2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의 크기 이거 구해야 되죠? 이거 크기를 구하면 스퀘어 루트 이거의 크기입니다. 3, 3은 9, 1, 2는 4 그래서 루트 14 이 크기를 갖죠. 그 다음 R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를 구해야죠. 그러면 R 벡터 점은 0, 3, 1이고 마이너스 R2 벡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 그러니까 1, 3 플러스 1, 4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까? 틀린 것 없죠? 예, 그래서 R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의 크기는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4, 4, 16, 3, 3은 9, 루트 26이 나오네요. 루트 26. 자, 그래서 힘 F 벡터는 자, 4 파이 입실론 0 자, 36 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걸 대입하고 그 다음에 힘 F는 Q1, Q2 Q1, Q2 Q1은 1mC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이죠. 그 다음에 Q 이 점에서는 10나노쿨롱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R1 루트 14에 3승 해야죠. 그러니까 14 루트 1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R1 벡터 마이너스 3,1,2 이게
이게 1mC 쿨롱이 주는 힘이에요. 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C 주는 힘은 이제 마이너스가 붙고, 또 마찬가지로 4파이 36파이분의 1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다음에 전하량은 2mC 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10나노. 그 다음에 거리가 루트 26이니까 3승하면 20 루트 26. 그 다음에 R-R2 벡터 1,4,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다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 이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과물만 제가 여기 써 보겠어요. 그래서 힘 F 벡터를 계산기 돌려서 여러분들 해봐야겠어요. 해보니까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3.7, 플러스 7.5가 나옵니다. 단위는 밀리 뉴턴,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이 나왔어요. 단위는 밀리 뉴턴이다.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이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힘 F는 10나노쿨롱에 작용하는 힘인데, 저 점 P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또 구해봐라 하면은 바로 힘 F 구한 거에다가 여기에 1쿨롱일 때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하는 것이 이 필드의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저기 10나노쿨롱일 때 힘이 정해졌으니까 10나노쿨롱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나눠주면. 그러면 1쿨롱일 때 힘이 되겠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650 점 소수점 자리까지 하나 표시하면 650.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1.7 플러스 750.6 그리고 나오고, 여기서 단위는 킬로볼트 퍼 미터 해서 10의 3승 볼트 퍼 미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의 단위는 힘 F의 단위는 뉴턴이죠. 이거의 단위는 뉴턴. 이 필드의 단위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포텐셜 배울 때 나오는데 이 볼트 퍼 미터를 많이 씁니다. 1m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압 몇 볼트가 걸리느냐 그런 단위예요. 1m에 몇 볼트냐 하는 단위. 자, 이 연습 문제는 이 두 개의 전하가 있을 때 만드는 두 개의 전하가 만드는 이 필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한 연습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점 모양의 전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전하가 있을 때는 각각의 점전하가 만드는 이 전개를 구해서 다 더하는 거였어요. 벡터 썸을 하는 거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 점전하가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이 방출돼 나오는 형태의 전하가 생긴다 하는 거였어요. 이 점이 Q1에 전하가 있다 그러면 이 방출되는 형태의 전개가 생기더라 하는 거야. 이 원필드가. 여기에 또 전하 Q2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플러스라면 이렇게 방출되는 형태의 전개가 생긴다. 이 2가. 또 여기에 Q3가 있는데 이건 마이너스 9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건 들어가는 형태의 전개가 생긴다. 이 3가. 그래서 임의의 점 P가 있을 때 점 P에서 이 필드를 구해라 하면은 이 Q1과 P를 잇는 선상에서 이건 나가는 방향이었죠. 그러니까 크기는 거리에 의해서 이 Q1의 크기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하여간 방향은 이런 방향이고, Q2가 만든 방향은 또 이런 방향일 거고, Q3가 만드는 방향은 또 이 선상에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런 방향이 되겠다. 그래서 이 벡터 세 개를 더한 벡터,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거고,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이거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E 필드가 생긴다 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점전화가 만들어내는 그 필드의 방향을 이와 같이 이 점전화가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구하려고 하면은 뭐 감도 안 오고 어떤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렇지만 시작은 점전화였어요. 앞으로 이 전자기학에서 구하는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점전화일 때 쪼개가지고 점전화를 만들고 그 점전화가 만드는 전개를 다 더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4.1도 비슷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